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립미술관 홍보마케팅 팀장 이기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원시립미술관의 2020년 주요 전시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록 지금 미술관 문이 닫혀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시장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올해 수원시립미술관에서 만나볼 전시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립미술관 학예과장 이윤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어색하시다고 하셨는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아참, 시청자 여러분, 촬영이 진행되는 이곳은 5 전시실인데요. 텅 빈 전시실을 여러분들이 보는 건 처음일 것 같아요. 미술관에 이렇게 전시가 없을 때 흰 바탕으로 둔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의 전시실, 하얀 전시실을 화이트 큐브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하얀 입방체, 아무것도 없는 입방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전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 상태로 놔두지만 전시의 컨셉에 따라서 벽면에 색이 칠해지기도 하고 구조물이 생기기도 하고 가벽이 생기기도 하고 또 동선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전시를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올해 수원시립미술관의 첫 전시는 어떤 거죠? 네, 올해의 가장 첫 전시는 작고 작가 백영수 선생님의 대규모 회고전입니다. 전시 제목은 100년을 거닐다, 백영수 1922에서 2018년 이렇게 되는데 거의 100년 가까이 사셨던 백영수 작가님의 주요한 작품 그리고 그의 행적들을 꼼꼼하게 회고하는 전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백영수 선생님은 신사실파동인으로 가장 사실은 미술계에 잘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독특한 색감, 독특한 소재, 독특한 화풍의 구축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연구가 더욱더 되어야 할 작가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첫 전시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첫 전시의 주인공이 바로 백영수 작가님이시네요. 어떤 작품들이 소개되죠? 아무래도 돌아가신 이후에 첫 회고전이다 보니까 연대기별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별로 대표적인 작품들이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관객들이 재미있게 볼 만한 요소들은 뭐냐 하면은 작가가 출판 미술에도 상당히 그 애정을 쏟았어요. 그래서 동화를 그리기도 하고 주요한 문학 작품들의 표지를 그리기도 하고 그랬던 행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채롭게 보여드리기 위한 아카이브 전시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말하자면 연표로 꾸며서 아주 생생한 사진들, 영상들 이용해서 마치 백영수 선생님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꾸밀 예정이고 또 하나는 백영수 선생님 살아생전에 쓰셨던 아뜰리에 작업실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작업실의 이젤들, 실제로 쓰시던 이젤들, 물감들, 뭐 팔레트 이런 것들을 함께 전시를 할 것이어서 입체적으로 전시를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전시장에서 백영수 작가님의 그 아뜰리에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아까 신사실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신사실파는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최초로 등장한 추상미술단체 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 이중섭, 김환기, 유영국, 장욱진 이런 분들이 참여했었던 그룹이고요. 그리고 백영수 선생님은 1, 2회 이후에 3회차 신사실파전에 참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장에 가는 날, 여름 이외에도 8점의 작품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신사실파전에 참여를 하셨던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영수 작가님은 우리나라 미술에서 매우 중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해외에 가 계셨던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연구가 조금 덜 된 측면이 있어서 이번 전시를 기화로 해서 연구에 좀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작품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요? 예.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장에 가는 날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장에 가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기의 부산에서 그려졌던 그림이에요.
그 당시에 그 53년도 부산이라고 하면 사실 그 내려오고 내려와서 피난민들이 내려오고 내려와서 부산에 다 모여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장에 가는 여인들,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온갖 팔 것들 살 것들 짐을 이고 아기를 업고 장에 가는 여인들, 오는 여인들을 그린 것이지요. 홍보팀장님, 그 머리에다가 뭔가를 이고 아기 업고 이렇게 손에 아이 손 잡고 이렇게 가는 어머니들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주 오래전에 있었어요. 예. 저는 보면서 늘 굉장히 신기하게 머리에다가 저런 짐을 이고 균형을 잡으면서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늘 신기했었는데 그것이 이때는 더욱더 일상적인 풍경이었겠죠. 그래서 피난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팍팍한 삶을 그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백영수 선생님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따스한 시선으로 따스한 색채로 감싸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정겨운 전경처럼 실제 이 장면을 보았다면 굉장히 생존에 관한 장면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아주 따스한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에 보여드릴 작품은 여름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사실 작품을 보시면 이것은 추상화라서 못 알아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뭐 둥그런 원하고 뭐 색면들하고 넓은 색채들, 넓게 칠해진 색채들이 보여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여름이라는 제목과 사실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은 자결하는 태양 아래 피어나는 해바라기들이에요. 그래서 해바라기 꽃잎이 이제 활짝 핀 것, 그리고 꽃잎들이 떨어져서 씨앗만 남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사물들을 구별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여름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아주 계절감을 진하게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백영수 작가님의 50년대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추상미술하면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백영수 작가님의 작품은 꼭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상미술이 사실은 일반 관객들을 미술관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은 현대미술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기도 한데요. 백영수 선생님은 사실은 추상적인 요소가 있지만 완전한 추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완전히 대상이 없는 추상도 있는데 백영수 선생님의 작품은 추상적으로 보이더라도 늘 어떤 특정한 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재들이 좀 전에 보셨던 어떤 뭐 계절에 대한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모자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담과 창문 뭐 이라든지 뭐 행복하게 놀고 있는 소년이라든지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 작품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서 더욱더 어떤 대중들이 감상하시기에 좋은 그런 작품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또 색감도 따스한 느낌이 들어서 저 같은 이제 미술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0년대를 넘어가서 이제 70년대로 가볼까요? 네, 77년에 뉴욕을 한번 거치세요. 뉴욕을 거쳐서 프랑스로 가셔서 거기서 정착해서 작품을 하시게 되는데 이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더니즘이냐 민주미술이냐 이런 어떤 대격돌이 있었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백영수 선생님은 그런 어떤 이념적인 흐름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해 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대표적인 모자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늘을 나는 모자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뭐 집의 전경 그리고 뭐 행복하게 누워 있는 소년 이런 도상들 백영수 작가 특유의 도상들이 안착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백영수 선생님의 특유의 어떤 아주 정감 있는 따스한 색감들도 이 시기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100년을 거니다 백영수 전시는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과장님, 그럼 다음 전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전시의 제목은 내 난이 여자라 쉼표까지가 전시의 제목입니다. 뭔가 내 난이 여자라 가슴이 철렁 하는 느낌이 들죠. 이것은 정조대왕의 어머니이신 해경궁 씨의 기록인 한중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경궁 씨의 한중록의 처음 문장에서 따온 구절을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해경궁 홍 씨라고 하면 뭐 정조대왕의 어머니이고 사실 남편이 사도세자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불운한 삶을 살았지만 또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정조라는 훌륭한 왕으로 만든 그런 훌륭한 어머니상이기도 하고요. 사도세자의 죽음을 방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한중록이라고 하는 글도 단순한 어떤 자서전, 에세이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후대에 굳히기 위해서 쓴 글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전시의 출발은 뭐냐 하면 내 난이 여자라라는 제목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인데, 이런 해경궁 홍 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역사를 기록했었던 남성들의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충분히 주체적으로 활동했었던 여성이지만, 굉장히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기록했었던 여성이지만, 그것을 역사의 기존의 주체인 남성의 시선이 아니라 여성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목이 이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고로 이곳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이 있는 곳이 바로 화성 행궁이죠. 예,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는 마음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해경궁 홍 씨의 회가변이 열렸던 봉수단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전시는 남성이 쓴 역사에 갇힌 해경궁 홍 씨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그녀의 모습을 전시로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경궁 홍 씨가 실제적으로 살았던 삶을 그녀의 자서전의 여러 그 부분들을 소제목으로 해서 저희가 그 현대의 여성 작가들, 우리나라의 여성 작가들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전시 섹션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내 난이 여자라라고 하는 이 동명의 섹션이 일단 처음에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피를 울어 이리 기록하나 라고 하는, 이것도 가슴이 철렁하죠. 피를 울어 이리 기록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피로써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표현을 굉장히 처절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성의 어떤 자기 표현, 해경궁 홍 씨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기록하는 여성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이제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드릴 예정이고, 이제 나 아니면 또 누가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섹션인데, 나 아니면 또 누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나 아니면 또 누가 할 사람 없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 참여적인, 정치 참여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여성 작가들의 어떤 사회적인 참여, 정치성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는 그런 섹션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예, 요즘 뭐 광고나 사회 여러 분야에 있어서 여성들의 그런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된 전시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놓치지 말고 관람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미술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시, 교육, 행사 영상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